분석 기초 9강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BTS 시리즈 확증적 자료 분석편 36에서 38페이지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강의에서 쓰이는 모든 용어는 한국통계학회 용어집, 부족하면 사전적 정의에 따라 표기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은 피할 수 없는 활동이죠. 이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본 또는 부분군은 전체 집단에서 생산됩니다. 자식을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어미 모자를 써서 모집단, 영어로는 population, 일정 구역 내 인구 전체라는 뜻입니다. 표본과 모집단의 관계는 표본을 통해 모집단 상황을 파악하고 알아내는 데 있죠. 통계학에서는 이를 추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소에서 제품을 개발하면 향후 시장에 나가 고객들에 의해 사용될 텐데요. 그때 시장에서의 제품 전체를 모집단, 또 연구소에서 테스트 샘플을 활용해 측정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표본이 되겠죠. 유사하게 제조 공정에서 몇 개를 추출해 특성을 잰다면 그것이 표본, 생산 제품 전체는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원가 추정, 판매량, 소유량, 방문자 수 등처럼 일부를 통해 전체를 파악할 의도가 있다면 모두 표본과 모집단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본으로부터 모집단 추정이 쉬우려면요, 바로 이 표집이 잘 돼야 되겠죠. 이를 표본 추출 또는 샘플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대표성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표본을 이와 같이 편향되게 추출하게 되면은 전체 파악이 곤란하겠죠. 따라서 대표성은 바로 편의 없음과 맥락을 같이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수집상의 아주 주요한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성이 전제되어야 되는 건데요. 또는 랜덤성이라고도 합니다. 모두가 선택될 가능성이 똑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표본을 표집할 때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을 하게 되는데 이를 표본 크기라고 하고요. 또 표본이 몇 개인지 표시하는 것을 표본 수라고 합니다. 다음은 표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일반 SNS상의 무정형 데이터와 달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치값들만 저장하고 활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복잡한 표집 방법보다는 현실에 맞춘 방법들인 이런 접근법들이 유효한데요. 이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순 임의 표집은 예를 들어 수개월간의 높이 측정 값을 수집했다고 가정해보죠. 그 표본 크기가 너무 작긴 하지만 편의상 40개라고 하고요. 이들로부터 10개를 표집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1부터 40까지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난수표로 10개를 표집하는 방법입니다. 통계 프로그램 등의 랜덤수를 이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집 표집입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군을 단순 임의 표집으로 선택한 다음에 그 군 안의 모든 원소를 측정 대상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0개씩 4개월 동안 수집을 해서요. 단순 임의 표집으로 한 개 군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층화 표집입니다. 단순 임의 표집서 가능성은 낮지만 작은 값들만 표집될 수도 있죠. 자,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표성의 훼손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우선순위한 다음에 이것을 5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룹별로 2개씩 총 10개를 단순 임의 표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개통 표집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에 따른 평가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기업에서 DB에는 개별 데이터의 수집 시점이 모두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시점별로 우선순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4번째씩 총 10개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사항이 있긴 하지만 기업에서는 이 정도의 수집 방법만 학습해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집 방법을 R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평균 표준 편차 40개 데이터를 고정값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순 임의 표집 10개를 랜덤하게 비보건 추출로 뽑고 있습니다. 다음은 층화 표집입니다. 층화 표집은 소팅을 먼저 한 다음에 5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으로부터 2개씩 랜덤하게 뽑는 과정이었죠.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팅을 한 거고요. 시퀀스 얼렁에 따라서 1부터 40까지 값이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8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실링 값에 의해서 0점대는 1로, 1점대는 2가 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팅한 값에서 찾아서 스플릿 5개로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이와 같이 나눠지면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보기 좋게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별로 2개씩을 뽑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어플라이 함수를 이용해서 컬럼에 대해서 2개씩 랜덤하게 뽑은 과정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집
표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층화 표집과 과정이 동일합니다. 단지 소팅이 없고 4개 그룹으로 나누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값에 대해서 컬럼 개수를 1개 랜덤하게 뽑으면 군지 표집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통 표집입니다. 이것은 한 줄로 세워서요. 그 다음에 1부터 40까지 10개의 순위 값이 나오도록, 시퀀스 값이 나오도록 지정을 합니다. 자, 그것까지 일단 보면은요. 네, 한 줄로 세워서 네, 이와 같이 10개의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 값에 대한 실제 값을 이와 같이 10개를 추출한 예가 되겠습니다. 파이썬 분석이나 문제 해결 심화 과정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나 이러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